안녕하세요. 중단기, 중장기 투자자라면 매도의 기준, 매수의 기준을 지키자.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오늘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고사항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떤 때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종목군이나 투자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저는 중장기, 중단기라는 단서를 미리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초단타나 스윙, 스캘핑 같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맞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관적 견해에 오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만 하시고 투자의 선택과 피해는 모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녹화 날짜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오늘이 2021년 7월 14일입니다. 모든 주식은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가 있죠. 주식을 사기만 사고 팔아야 할 때를 모르면 수익이 났을 때 못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쯤은 청산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서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청산이라는 건 매도를 말하는 거, 매도라는 말은 판단하는 뜻이죠. 이런 용어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 주가는 내가 원할 때 팔려고 하다가는 손실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6년 가까이 많은 분들을 봤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매도를 못 해가지고 손실이 난 상태에서 그게 폭락장에 오면 수익이 20% 정도 났다가 20%든 40% 수익이 났었는데 이게 어떤 시기를 거쳐가지고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수익이 20% 40%짜리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내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꼭 마이너스로만 수익일 때는 팔지 않다가 마이너스로만 가면 매도를 하고 또 마이너스일 때 매도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초과 매수를 해버려 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려 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오늘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 잠겼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시간표에 맞는 주식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만의 주식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와 주식 시간표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의 시간표와 주식 시간표를 같다고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식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임에 사면 내가 팔 때쯤 되면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착각, 망상을 해요. 착각, 망상. 철저하게 주식 시간표에 맞춰서 그에 맞는 매수와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든 레이 달리오든 어떤 전세계 천재, 주식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런 주식 갑부들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주식 시간표에 철저하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상 거기에 근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어떤 행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를 개발하거나 적용을 해서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개미들 보통 보시면 분할 매도, 분할 매수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식으로 손실 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할 매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올인 매수, 올인 매도.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날 것도 짧은 구간에서 다 팔아버리거나 손실이 조금일 때 매도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손실만 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시간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식 시간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식 시간표는 딱 지정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처럼 12시고 6시고 3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주식은 약간 생명체 같아요. 유동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몸이 안 아프진 않잖아요. 어떤 날은 배탈도 나고 어떤
날은 고열도 나고 어떤 날은 목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그쵸? 이런 다양한 그 생명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유동적인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만히 있는 어떤 사건 물체하고 다릅니다. 시간하고 틀려요. 시간은 그냥 절대적인 물리적인 속성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이 주식 시간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다가 언제는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태풍이 벌어지면 바다에 이쪽 해안의 동해 쪽에 태풍이 어떤 풍속을 가지고 불면 바다에 어떤 파도 높이, 그 2m 파도, 3m 파도, 5m 파도가 결정되는 건 맞죠. 이런 행태를 띱니다. 시간표처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주식 시간표라는 거는 태풍이 불 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 5m 뭐 파도가 밀어 닥칠 수 있고 저기 오세아니아 쪽으로 가면 뭐 20m짜리도 파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바다의 성향이 나타나죠. 근데 성향은 나타나는데 계절도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죠. 근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바다라는 게. 그렇죠. 그런 사건, 그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봄철, 가을철하고 다 틀리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어떠한 그림의 영역 속에서 바다가 움직입니다. 바다가 뭐 하늘처럼 뭐 바람처럼 움직이지는 않잖아. 바다의 속성을 내포한 범위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주식 시간표라는 거는 그냥 일정한 그 물체, 고체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주식 시간표라는 거는 바람이나 바다처럼 이게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생명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주식 시간표가 바뀐다. 그렇지만 가장 큰 테두리는 있다. 태풍이 불면은 주가가 박살난다. 맞죠? 그런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런 거에 맞춰야 되는데 나는 태풍이 부는데도 거기 며칠 전에 제가 생방송을 제가 뭐 다른 말 좀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생방송을 봤는데 라이브 방송을 뭘 봤냐면요. 제가 요즘에 캠핑 같은 데 관심이 많고 시골 생활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라이브 방송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내과라고 해야 되나? 시내가라고 해야 되나? 시내가가 이게 좀 물이 좀 많은데 흘러가는데 여기 바로 위에 제가 볼 때는 한 물하고 여기가 한 1, 2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여기가 물이 바로 보입니다. 그냥 손을 뻗어 가지고 누워서 손을 뻗으면 손이 물에 닿을 정도의 높이.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지금 장마철인데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인가?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이게 캠핑도 많이 해봤고 시골살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계곡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거든요. 물이 한번 들이닥치면 순식간에 들이닥쳐요. 근데 이분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제가 캠핑 뭐 하루 이틀 다닌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 댓글 다시는 분들도 똑같이 되게 아는 척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텐트 안에서 뭘 구워 먹으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분인가 15분 후에 텐트가 날아갑니다. 물 때문에. 이분 방송하다 꺼졌어요. 근데 최근에 지리산 지리산 피막골인가 여기에서 사고가 났죠. 애꿎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캠핑하다가 이게 조난을 당하니까 소방대원을 불러가지고 119를 부르니까 소방대원이 구출 작전 하다가 소방대원까지 죽었잖아요.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말아야죠. 이게 일종의 주식 시간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체험이나 어떤 뭐 상식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어긋난 거죠. 결국에는 저 사람, 저분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생방 라이브 하다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계신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주식 시간표에 맞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인들이 시간표대로 주식 투자를 하려 들진 말라. 꽃은 봄에 피잖아요. 겨울에 핍니까? 겨울에 피게 하려 그러면 뭐예요?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겨울에 피는 꽃도 있지만 대부분의 꽃을 말하는 겁니다. 얼음은 겨울에 얼죠. 여름에 어는 게 아니고 봄에 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잖아. 겨울에는 은다. 얼음이 은다. 꽃은 봄에 핀다. 이게 어떻게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알고 있으면서 주식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식 시간표, 주식의 절대적인 계절, 주식이 시간의 영역에서 흘러가는 어떤 계절성이 있어요. 그 계절성의 성격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게 아직도 겁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저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죠. 자, 주식 투자도 그러한 자연계에서 합당한 물리적 이치가 존재함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주식 시간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난 돈이 앞으로 9월달이나 10월달에 돈이 필요하니까 나 10월달에 팔아야지. 그러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10월달에 돈 필요하다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판다. 이렇게 하시면 쪽박 찬다고. 8월달부터 9월달, 10월달에 폭락하면 어떡하는 겁니까? 폭락하면 수익 난 거 다 까먹는 거잖아. 까먹고 난 뒤에 판다는 겁니까? 아니면 손실 나서 판다는 겁니까? 자기 시간표에 맞추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모든 주식은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마다 틀려요, 또. 자, 주식 매도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거의 5년 동안, 2017년부터 제가 공부해서 이 패턴을, 아까 말했죠. 제가 연구하고 적용한 사례에서 주식 시간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찾은 것을 제가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제 기준이지만 대체적으로 잘 맞았어요. 작년에도 맞았고, 올해도 초에도 다 맞았고요. 자, 주식 매도 기준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내 수익률입니다. 내 수익률 평단가고 다가오는 조정장, 과락장에서 내 수익률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돼. 자, 주가가 순식간에 이게 급등이 나오면 뒤에 항상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20%에서 90% 정도 오르면 이 뒤에가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이거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2,000개에 5개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평균값을 이야기하면 1년에 300개에서 400개가 좀 많이 오르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오르지 않아요. 계속 내려가는 게 많고 400개가 오르면 이 정도 단기적으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오르잖아. 오르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집니다. 그럼 꼬꾸라졌는데 어떤 특정한 달에는 이게 2달에서 넉 달까지, 많게는 6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폭락이 내려가는 와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악재가 터지면 여기서 또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주구장창 올라가는 게 아닌데 마치 90%가 여기 최근에 어제 제가 게시판에 보니까 네이버 게시판이 아니고 유튜브에 종목 상담을 하는데 염성환 이제 승진하셨더라고. 이사로 EBS투자증권이에요. 이사님으로 이제 승진하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세아베스틸이랑 동양
동부제강인가? 그 두 종목을 물어보는데, 이 두 종목이 차트를 잠깐 볼게요. 세아 베스틸. 이 종목을 보면, 이분이 갑자기 무슨 글을 달아놨냐면, 그 여자분인데, 제가 그 본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세아 베스틸은 언제 오릅니까?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질문을 해요. 언제쯤 올라갈까요? 언제쯤 폭등이 할까요? 근데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저기 잘 한번 봐봐요. 여기서 지금 400%가 올라왔잖아. 이까지 말하면 이게 바닥권에서 최근,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540%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샀거나 하면 이거 언제쯤 팔아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아직 수익이니까. 근데 이분은 아마 여기나 여기서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언제 출발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시간표가 뭐가 잘못됐죠. 자기만의 시간표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이제 내려갈 때도 된 거 아니에요? 내려갈까봐 저는 못 사겠는데,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사면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비트코인 보셨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만 40%는 기본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니까 만 40%가 그냥 일자로 내려가죠. 시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분은 세아 베스틸하고 동부제철인가? 동국제강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분은 거의 뭐 이런 데서 산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샀으니까 내 거 왜 이렇게 안 가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최근래까지 600%면 이거는 아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최근까지 무려 거의 900% 가까이 올랐네. 꼬리까지 하면 900% 올라온 종목을 여기에다가 더 사놓고는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근데 자, 날짜를 그분이 많이 간다고 한 이야기는 여기부터 아직 더 간다고 이야기한 건 여기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놓고는 지금 왜 이렇게 안 가는 거냐고 따집니다. 이 염성환 차장님한테, 그 이사님한테. 그렇게 따지는 게 보면 얼마나 이게 무지한 행동이에요. 그쵸? 이게 800% 올라간 종목을 사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서 끌딱끌딱 할 때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사냐? 이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주식 시간표가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시간표 맞춰서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염성환 차장 이사님 영상을 몇 개 보니까 이분이 여기쯤에서 철강주는 앞으로도 20%에서 30% 정도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을 했더라고. 12월 말인가? 3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4월 달이고, 여기 2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여기서 보면 이 200% 올라갔네.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해서 30%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데 200% 올라갔네요. 요런 거는 가벼운 종목이죠. 포스코 갖고 이야기하셨는데 철강주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네요. 그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를 날짜를 보고 이런 데서 사야지 왜 여기 가서 사놓고 왜 안 간다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얘도 딱 보시면 여기쯤에서 사서 여기쯤에서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대충 수익 내고 팔아야 되는 거지. 저 꼭지점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무슨 내기합니까? 자기 돈 갖고. 주식 돈이 아깝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종목 겁나서 못 사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사요. 이런 종목에 대해 저는 여기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배팅을 했거든. 몇 번 이게 나눠서요. 배팅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200% 정도 왔어요. 이것도 340 바닥에서 340% 올랐잖아요. 자, 타이거 2차전지
저한테 뭐 주식을 배우신 분은 거의 전체적으로 이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청산하신 분도 많겠죠. 청산하신 분 많은데 제가 청산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청산을 언제 하라고 했죠? 청산을 자, 여기 때랑 5월 12일자 마지막 그 집중 매수하라는 게 있어도 지금 180% 정도 올라왔는데 거의 200% 정도 왔죠. 1차에서 매수하시면 4월 6일인가 사신 분들은 215%네요 오늘까지. 근데 얘를 보면 지금 언제 팔아야 되느냐를 저는 언제부터 이야기했냐면 요 매수하는 날부터 언제 2021년 언제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쯤에 매도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내가 3년이든 7년 안에 폭락장이 와도 나는 폭락장 이후에도 돈이 안 필요해서 그걸 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면 7년 동안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 5년에서 7년. 뭐 3년일 수도 있고. 근데 3년 정도의 폭락장이 왔을 때는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폭락장 초입부터 팔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내가 7년까지 간다면 그 폭락장도 견딜만 해요. 왜? 이게 이 정도면은 이게 8월 첫째 주는 7월 이후에 조정장이 오겠죠. 조정장이 오는데 어떤 정도의 조정장이 오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이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여기 뒤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올라가겠죠. 뒤에 올라가면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하락한다, 조정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4개월 동안 당했네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조정을 당했고요. 여기는 단기적으로 2개월 동안 조정을 당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2개월 동안 당했죠. 자, 2개월, 6개월. 근데 여기는 보시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당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상장을 한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맞죠? 하락했어요.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하락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근데 전기차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나 실전 모멘텀은 이제 출발의 2단계, 3단계 정도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하되 요번 7월 말하고 8월 첫째 주가 1주차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도 요 정도의 기복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이런 패턴에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난 뒤에 이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조정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당할 때 아직까지 7월 14일이니까 7월 말이나 8월 첫째쯤 시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한번 무너지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수익률을 까먹죠. 많이 까먹는다고. 이게 20%, 그렇죠? 20% 까먹는다. 20%, 17%. 뭐 그렇죠. 대체적으로 20%에서 얼마? 20%에서 17%, 뭐 20% 정도 내려가네요. 그렇죠? 내려가는데 조금 더 깊어지면 30%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과락이 오면 여기는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여기는 49%, 50%가 5% 내려갔겠네. 저 꼬리까지 하면. 그렇죠? 55% 정도 내려갔다. 과락, 폭락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한번 내려가는 게 조정을 당할 겁니다. 조정을 당할 때 내가 팔 것이냐. 나는 안 팔고 안 팔고 기다리면 이런 거를 겪고 난 뒤에 또 이렇게 폭등하는 게 옵니다. 그쵸? 오는 거를 나는 이거 별 상관 안 하고 나는 이미 수익률이 여기서 샀기 때문에 180%, 160%, 뭐 200%인데 굳이 요 깔랑이 20%, 30%를 마이너스 가서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만 좀 받지 문제될 건 없어요. 이 뒤에 큰 상승이 또 오면 이건 복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리가 여기서 팔고 다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죠? 이걸 봐봐요. 날짜가 요 며칠 사이에 100%가 차이 나잖아.
요 차이가, 그쵸? 여기서 요까지는 수익률 차이가 3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34%가 차이 나잖아요? 요 며칠 사이, 요거 때문에. 잘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 복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 며칠 뒤에 샀더니 215%고요. 여기 며칠 일찍 샀더니, 이게 몇 프로예요? 어디 갔니? 자, 요게 32%잖아. 32% 더, 이게 337%잖아. 그쵸? 337% 며칠 사이.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차이 때문에 337%면 이게 무려 110%나 차이 나죠. 이게 복리의 힘이, 복리가 나는 이걸 좀 버텨가지고 파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주는데, 팔고 다시 사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쵸? 이 시점을 잘 못 잡은 경우. 시점이라는 게 내가 이거를 요 꼭지점에서 정확하게 팔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 있고, 팔았다가 다시 살라니까 더 떨어지는 줄 알고 여기까지 걸어놨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지난번에 이 종목 있잖아요. 여기서 샀잖아. 실제로 27일부터 요렇게 샀죠. 근데 샀는데 여기서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사고, 여기서 자, 4차 사고, 그쵸? 여기서인가, 맞아, 10월, 3월 9일날, 여기가 5차입니다. 이렇게 샀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사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걸어놓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밑에다 걸어놓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밑에다 걸어놓고, 안 사진 사람들은, 이거 거의, 제가 뭐 1억어치 사도 된다고 했는데, 500만원어치 샀거나 아예 못 산 사람도 많잖아. 잘 생각해봐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팔고 난 뒤에 다시 살 때는 안 맞아 떨어질 수 있다. 그냥 여기서쯤에 사신 분들, 작년 코로나 이후에 직후에 그 사신 분들 수익률이 120% 이상이라고 하면 이걸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 내 수익률이 평단가가 아주 좋으냐, 내 수익률이 굉장히 높냐, 그럼 최소 90% 이상이냐, 90% 이상이냐, 어떤 종목이 있잖아, 내가 들고 있는 90% 이상이냐, 70%도 고민 좀 해볼 만한데, 저는 80% 이상이면 내가 돈이 몇 년 안에 안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냅둬도 되는데, 전기차 종목입니다. 전기차. 지금 말하는 건 전기차예요. 다른 종목, 아까 뭐 세아 베스틴이나 동부 제강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7년,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 전기차 위주입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다음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는 뭐 레포트 같은 걸 보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맞잖아요. 근데 반도체 중에 못 갈 수 있는 종목도 있죠. 그리고 반도체도 반반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에도 보면 만도 같은 거는 정말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만도라는 건 자율주행차 중에 그 자율주행차가 계속 확장 기로에 있긴 한데 문제도 심각하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한번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해봐야 되죠. 그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실적이 전기차랑 똑같이 가긴 하는 종목이긴 한데 산업 자체가 아직 덜 익었다는 거죠. 덜 익었다는 거. 어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산업 자체가 전기차처럼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50년 뭐 70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산업인가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전기차 업종 수익률이 매우 높고 몇 년 이내에 돈 쓸 일이 없다면 70% 이상 유지하는 게 맞다. 70%는 내 수익률이 아니고 내 돈이 1억을 넣어가지고 이게 벌써 100%면 2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2억의 70%를 70% 그러니까 70%면 1억 한 6천 1억 6천이 아니고 1억 4천 정도 되죠. 그쵸? 1억 4천 1억 4천 정도는 유지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다른 계좌 A 계좌 거는 이걸 팔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7천만 판 거를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이 종목을 더 사도 되겠죠. 언제? 10월 말이나 11월 그 장세 흐름을 보고 패턴을 보고요. 패턴은 차트가 똑같을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요런 상태에서 요런 상태에서 이게 눌림목이라는데 눌림목 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첫째 주 무너져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한 90%의 종목이 그때 7월 말이나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보통 무너져서 9월 25일이나 10월 25일 전후에 주가가 더블 라인을 그리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미국 증시만 안정하다면 미국 증시를 봐야 돼요. 근데 단서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그 다음에 패드, 그쵸? 그 F 미국 연준, 미 연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죠? 금리를 인상을 하냐, 테이퍼링을 빨리 하냐, 이런 게 폭탄 발언이 나올 때는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200%든 300%든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맞죠. 축소를 하시되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 자금 운용 계획이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당장 9월달에 돈 필요한 사람이 나는 수익률이 120%니까 나는 냅둘란다. 그러면 사고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된다? 박살 났을 때 팔면 그 수익금이 많이 날아간다는 거죠. 몇 천만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몇 천만 날릴 바야 수익금을 적게 하고 팔 바야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7월 말주나 8월 첫째 주쯤에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 자금 운용 계획이 내가 아까 그랬죠. 내 시간표에 맞추면은 절대로 안 된다. 주가의 큰 테두리, 큰 파도에 맞춰서 팔아야 됩니다. 자, 파도라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내려가려고 할 때나 여기 앞부분이나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고 여기 내려갔을 때는 다시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꼭 보면 이만큼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매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안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데도 결국에는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여기 와서 매도를 하시면 20, 30% 날아가는 거죠.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시각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려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안 팔고 있다가 진짜 내려가니까 그때야 팝니다. 그러고 난데 자기 혼자의 열불 못 이기는 분들도 있더라고. 자, 이게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다음 상승 사이클까지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 상승 사이클이라는 거는, 자, 여기가 7월 말이다, 8월 첫째 주다. 근데 이게 내려간다 했죠. 그럼 내려가면, 9월 달까지 내려갔다 다 올라가다 또 10월 달까지 이렇게 톡 떨어졌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1월 달 또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죠. 어디 여기 뒤에 어떤 폭락의 전조현상이나 이런 게만 미국 증시가 안정적이면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돈이 7월, 8월 달에 안 필요하고, 여기도 안 필요해. 그러면 언제 이 뒤에 3년이나 7년 뒤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버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수익률 기준입니다. 수익률이 10%밖에 아니면서 여기 버텨가지고 이 버틴다고 하면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죠. 10%밖에 안 되면 여기서 처분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왜? 여기는 특정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가장 많이 내려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7번 정도가 내려갔어요. 거의 뭐 확률상 거의 7, 80%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방어적 매도라는 건 요 첫 번째 요거하고 똑같아요. 방어적으로 매도하시거나 유지하시고 다음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거.
여기까지 못 기다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내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팔아야 돼. 부분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분 매도, 분할 매도, 특정 종목 매도. 나는 돈이 여기는 3천만 원 필요하고 나머지 3억 원 필요가 여기 뒤에 필요하다. 그리고 수익률도 엄청 높다. 그러면 굳이 다 매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 한 종목을 그냥 1억인데 그걸 다 날리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3천만 필요한 만큼 3천만 원에 요 뒤에 가서 다시 살 만큼의 얼마 특정한 금액 그 합치면 3천에서 한 7천 정도만 매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리고 이게 복불복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예측한 대로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죠. 자, 10월달 좀 돼가지고 폭락할 수 있죠. 더 한 번 더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마이너스 20%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7, 8월달 지나서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호재가 대형 호재, 전기차 관련해서 대형 호재가 터지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 대규모 리밸런싱은, 자, 이런 이유가 왜 생기냐. 대규모 리밸런싱은 1년에 2번 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건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그 기관들이나 정권사들이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충분히 길을 죽인다. 숨을 죽인다. 김치 담글 때 배추 숨 죽이듯이 숨을 죽여야지 김치가 맛있을 거 아니에요. 숨을 죽여야지 얘가 다시 텐션을 일으켜서 다시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JP모간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MSCI 지수 리밸런싱을 전 세계에 때립니다. 전 세계, 자, 상반기 5, 6월달, 하반기 10월에서 11월달입니다. 마감하는 시간이. 마감을 저때 하지만 시작은 언제 한다? 그 3개월 전부터 합니다. 3개월이나 4개월 전부터 한다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상반기는 5, 6월달이고 하반기는 10월, 11월인데 그러면 10월달, 11월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때 마감이라고. 마감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마감하는 걸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처럼 그냥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정권사의 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10억씩, 40억씩 하잖아요. 그분들 가만히 바보가 아니잖아. 우리가 먼저 팔아서 빨리 수익 챙기자. 이런 게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7, 8월 달에 처분을 하는 거고 5, 6월 달 건 1, 2월 달에 처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부터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1, 2월 달이나 이때 크게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주가가 크게 폭등하면 그때 한번 팔고 다시 5, 6월 달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하반기는 기간이 좀 짧죠. 여기는. 그런데 짧지만 폭은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짧은 만큼. 왜? 7, 8월 달이 가장 연중 가장 고점이 많거든요. 연중 가장 고점이다 보니까 매도도 많이 나온다. 매도가 수익 실현 물량이 많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7, 8월 말부터 9월달, 10월 중순 25일이나 10월 한 30일까지 요때쯤까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8월 말부터 거의 7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은 조금 소량 매수하지만 7월 중순부터 8월달, 9월달까지는 거의 매수하지 않아요.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신상장주가 주가가 폭락한 종목은 사긴 하는데 그 외의 종목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약바이오주는 좀 다른데 제가 제약바이오주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단타를 하려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가치주 투자하는 건데 가치주도 그 시기는 안 산다고요? 가치주가 더 떨어집니다.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히 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한 부분 있죠.
미리 정권사나 투신사들이 미리 던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아까도 그랬죠. 시간표가 내 시간표나 여기 규정한 시간표가 아니에요. 정권사나 투신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먼저 수익 실현하는 구간에 맞춰서 같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빨리 매도할 필요도 없고 비슷하게 매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자 MSCI 리밸싱 하기 전에 특징이 뭐냐면 제가 왜 7월 말이고 8월 첫째 주냐, 그리고 지난번에 1월 요 삼성전자 96,000 찍은 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곧 주가 폭락하니까 돈 필요하신 분은 7, 8월 달에 돈 안 필요까지 그 전에 돈 필요하신 분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매도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매도를 하시더라고. 자, 요런 게 왜 나타나냐,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요게 주가가 끌어올리기 직전에 주가를 던지죠. 던지기 전에 주가를 폭등을 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버블, 단기 버블입니다. 지난번 자 1월달 걸 볼게요. 1월달을 보면 여기 2월달이고 여기 1월달이죠.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갑자기 언제 10월 말부터 주가가 폭등을 하죠. 하고 난 뒤에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8월 첫째 주에 8월 첫째 주까지 주가를 버블을 그러니까 완전 초전 박살처럼 계속 올립니다. 올리고 난 뒤에 막판에 순식간에 이게 40% 50% 올라가고, 여기도 보시면 막판에 1월달 12월달부터 막판에 주가를 단기적으로 폭등시키죠. 단기적인 폭등이 자리가 2번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런 게 나오면은 그 뒤에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뒤에는 주가가 스무스하게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는 좀 더 같지만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매도해야 되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한 달에서 석 달 전부터 주가를 박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 6월 보는 1월, 5월, 1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되고, 매도한 이후에는 언제쯤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명확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페이지에 대한 강의를 다시 돌려보셔야 돼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악재,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악재가 있잖아요. 악재가 있는 종목 잘 못 갑니다. 그렇죠? 잘 못 가지만 그 악재가 소멸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근데 악재가 상장 폐지, 회생 불가능한 악재인 경우에는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그건 팔아야 돼요. 손절하셔야 돼요. 신라젠 같은 거 있잖아요. 신라젠 같은 거. 이런 건 악재가 터졌었잖아요. 옛날에. 자,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과 실적 지수를 분석한 후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코스모 신소재를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 이 종목이 과거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이게 주가가 박살나버립니다. 그쵸? 박살나버려요. 이게 12,000원대가 4,000원대까지 폭락해버렸죠. 4,000원대까지 폭락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까지. 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6,800원까지 폭락했는데, 이게 그 뒤에 유상증자를 하고 난 뒤에, 시설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600%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쵸? 1년 한 2개월 만에, 1년 2, 3개월 만에 600%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니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물렸다. 마이너스 10%다. 20%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맞았을 때 내가 유상증자를 하면 거기서 더 내려가잖아. 그쵸? 마이너스 20%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30% 더 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유상증자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왜? 유상증자를 하고 났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폭등이 나오거든. 유상증자를 하고 났는데 대체적으로 폭등이 납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보면 특히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유상증자 여기서 했잖아. 저는 여기서 엄청
많이 샀거든요. 자, 여기서 요 두 군데서 샀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가 내려가다가 폭등했잖아. 앞으로도 이거 저는 뚫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7월달, 8월달까지 전고점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LNF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쵸? LNF라는 종목도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표시해놨네요. 여기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 한 이후에 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494%. 그리고 거의 뭐 500% 올랐죠. 500% 올랐잖아. 유상증자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크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한 10%밖에 안 내려간다. LNF도 한 10%밖에 안 내려갔어요. 포스케미칼 한 6%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벼운 종목만 40% 내려갑니다. 자, 가벼운 종목 중에 제가 샀던 종목 바이오 리드스를 볼게요. 바이오 리드스가 지금 보시면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나 처음에? 그래서 이게 상한가인가 갈 때 한번 팔고 다시 샀어요. 다시 샀는데 들고 있다가 이게 수익이 났는데도 제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갔을 때 팔려고. 자, 저도 여기서 여기쯤에서 팔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팔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뒤에 여기서 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상증자를 때려 맞았어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저는 유상증자 바닥권에서 유상증자를 받고, 자, 여기서 500 사가지고 상한가 먹고 팔고 다시 샀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서 들고 있다가 이게 떨어졌을 때 유상증자를 500, 1000 들어갔죠. 그 다음에 1000 들어간 데서 권리락 떨어지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700에서 1800 정도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서 평단가가 요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5,300원에서 5,700원이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익률이 어떨까요? 5,300원이라고 하면, 5,500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 좀 팔았다. 7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벼운 종목이고, 이 실적이 이거 개판이잖아요. 그쵸? 실적은 개판인데 어떤 거는 좋죠. 컨센서스가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 어떤 그게 돌아가는 어떤 시장의 환경하고 좀 맞는 그런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수익률이 75%, 뭐 적은 분들은 한 50%겠죠. 60%, 50%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났는데, 이런 종목도, 이거는 가치 주고 약간 잡주가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가까운데도 이렇게 수익이 나죠. 유상증자가 뭐 겁낼 필요 없습니다. 유상증자도 장점이 많아요. 악재가 유상증자 같은 거는 저는 좋아합니다. 이 떨어지면 더 사고 배당을 더 받고 그 뒤에 가서 주식을 평단가를 한참 낮춰가지고 파니까, 낮춰가지고 수익 났을 때 파니까 요런 거를 활용을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상장 폐지 사유 생기는 거는 무조건 내가 마이너스 20%든 40%든 무조건 그날 보는 즉시 다 던져야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상장 폐지 사유는 뭐예요? 배임행위, 분식회계, 회계장부, 뭐 검찰 조사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들고 있다가 상장 폐지되면 마이너스 99.9%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받아 오는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한 1억 이상 투자해도 1억 정도 투자해도 한 2, 300만 원 받아내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악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대청소하다가 목이 좀 안 좋네. 자, 여러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시각화 해야 된다. 시각화. PC용 차트입니다. 폰으로 된 차트를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명심하세요. 폰으로 하시는 분들 나중에 쪽박찹니다. 진짜로.
수익률이 정말 이상하게 나와요. 이분들 보면. 정확한 시각화를 하도록 꾸준히 연습하려면 PC로 된 차트를 하루나 일주일에 적어도 40개에서 60개, 80개씩 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할 때부터 시작해서 4년, 무려 4, 5년 동안 하루에 80개, 60개씩 봤어요. 차트 돌려보기를 한 거죠. 시각화가 안 되면 망상하게 됩니다. 자, PC로 된 차트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익숙해진다는 건 시각화하기 위해서 폰으로 시각화한다고? 이건 쪽북 차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폰으로 결럽 터져가지고 폰으로만 계속 사고 팔고, 이건 중독성이에요. 폰으로만 보고 매도하고 매수한다. 이런 거는 주식 제대로 배우기 힘들어요. 주식을 5년, 10년 해도 실력이 안 된다. 스윙 투자, 중장기 파도 타기형 매매를 한다면 차트에서 일봉, 주봉, 월봉, 60분봉 등이 익숙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단타를 한다면 초단타 같은 거, 스캘핑 같은 거, 3분봉에 10분봉 같은 걸 꾸준히 잘 보시고, 일봉도 봐야 됩니다. 일봉에 이격도, 여기 빠진 게 있네요. 제가 적다가 고양이 때문에 밥 준다고. 자, 이평선 이격도 있죠. 이평선 이격도 제 영상에 보면 카카오 있죠. 카카오 이평선 이격도 기준해라 뭐 그런 게 있죠. 그 영상을 보시면 이평선 이격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영상을 잘 찾아보세요. 이평선 이격도에 대해서. 가격 이평선인데 이게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어떤 표준점, 시각화하기 해놓은 어떤 표준점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가치주 폭동주를 한다면 스윙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차자 모양의 차트를 찾아라. 아까 그거 있죠? 제가 세 개 종목 저는 전기차 위주로 포스케미칼 같은 거 사는데, 포스케미칼 같은 게 제 주력주예요. 포스케미칼 같은 거 요거는 여기서 샀죠. 원래는 요것도 여기서 살라고 했어요. 살라고 했다가 삼성 SDI를 샀기 때문에 그 주력으로 삼성 SDI와 삼성 SDI도 여기서 샀어요. 그쵸? 여기서 사고, 최근에 뭐 여기서 사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샀나? 10월 41만원. 그쵸? 여기서 샀죠. 요렇게 샀는데 여기서 사고, 요렇게 샀는데 이거 사느라 뭐 포스케미칼 좀 늦게 샀고요. 뭐 P&E 솔루션 같은 거는 원익 P&E로 이름 바뀌었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 샀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다 털어냈죠. 그쵸? 여기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 떨어지면 이게 매도를 일단 하고, 안 샀는데 이거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 대신에 다른 걸 샀어요. 다른 거 사가지고, 다른 걸 뭐 샀냐면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샀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저건, 자, 원익 PN이라는 거는 조금 차트가 이게 뭔가가 걸려가지고 너무 뭐 체한 것처럼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 갈아탔어요. 이 종목이랑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을 갈아탔어요. 갈아탄 게, 이것도 여기서 1차로 샀다가 걸어서 한번 팔고 다시 2차로 사고 또 3차로 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사고 계속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 하는데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수익을 꽤 여러 번 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를 하실 때 차트가, 저는 눌림목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눌림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저는 안 삽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삽니다. 내려왔을 때. 그 내려오는 거를 눌림목이라 해요. 그쵸? 얘도 그때 9월 20 요날 사고, 그 다음에 요날 사고, 요날 또 샀죠. 이렇게 샀죠. 여기도 사고. 이런 거, 이렇게 요렇게 해서 스윙을 하는 거를 전 이제 파도 타기 스윙량, 이거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팔 사람 파세요. 그 다음에 파는 사람 다시 사세요. 그쵸? 여기서 또 팔 사람 팔아라고.
근데 이게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 전고점을 7일, 8월 달 되면 뚫어낸다 했잖아요. 뚫어내고 난 뒤에 팔면 되죠. 아니면은 더 기다려도 되겠죠. 이 종목이 이제 매출 자체가 보시면 이 뒤에가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동안은 이게 횡보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요 뒤에 2024년이 되면 이게 1조 대가 훨씬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주가도 지금의 현재 목표 주가가 8만원, 11만원이면 이거는 15만원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거 결정하실 때는 항상 이 컨센서스를 한번 보고,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가파르게 하는구나. 이걸 봐야 돼. 가파르게 한다. 그 다음에 포스케미칼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보시면 컨센서스 딱 눌러보면 이게 대기업인데 조 단위로 돈을 벌써 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잖아요. 그쵸? 이런 걸 보면 과거에 요때 있잖아요. 요 전에 2017년, 2016년도에 얘가 어땠냐면 조 단위가 아니었죠. 9천억이었나? 9천억? 1조 1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오르니까 지금 얘가 1000% 정도 3000% 정도 올랐나? 그렇죠. 3000% 정도 올랐습니다. 그 2017년부터야 3000%가 아니고 거의 1000 몇백 프로네. 그죠? 1000% 정도 올랐네. 1000%. 2017년부터 16,000원 했네요. 여기 2016년도에 17년도에 그쵸? 12,000원. 그러니까 한 1300%, 1400% 했네요. 주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내가 샀는데 못 가는 게 있다. 그쵸? 현대모비스처럼 이 주가가 못 가는데 이 신용 미수가 아마 이게 너무 이 현대모비스를 어떤 염승환 이사나 이런 분들이 자꾸 이 종목을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신용 미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가지가 않네요. 그쵸? 이게 좀 털려줘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게 신용 미수를 털면 털수록 정권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죠. 정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얘를 놔주지 않는 분위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최근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많이 던진 종목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 폭락할 때 얘들이 끌고 내려가죠. 그쵸? 얘들이 교집합식으로 끌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된다?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간다. 최근에도 많이 던졌잖아요. 던졌으니까 비중이 축소가 됐으면 비중을 다시 확대한다. 그러니까 투자일별로 한번 볼게요. 투자일별로 보면 최근에 두신하고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 하는데 보험 투신 대부분 팔다가 연기금도 팔았는데 사모펀드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 수익도 안 낸 구간에서 그쵸? 수익도 안 낸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샀죠. 많이 샀습니다. 그쵸? 모든 기관들이 계속 샀다는 거죠. 최근에 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고 팔고 했는데 기관이 통합으로 보면 판 걸로 나오지만 최근에 보면 여기서 평지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모한다는 거. 그리고 이 물량은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가 그냥 이렇게 판 건데 요게 해결이 되면 현대모비스도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8월달부터 10월달입니다. 그렇죠? 8월부터 10월달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까? 얘도 밀려 내려가지 않을까? 그쵸? 밀려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 밀려 내려가면 이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까? 그쵸? 이런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손절을 할 것이냐? 그냥 나는 버티고 있다가 10월달쯤에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10월 25일쯤 이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거 생각을 하실 때 현대모비스도 뭘 봐야 돼요? 얘는 레포트를 읽어야 됩니다. 이 컨센서스 보는 것보다는 컨센서스도 우상성이지만 컨센서스에 보면 이게 올해부터 이게 매출 구조가 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렇죠? 작년이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자, 분기도 봐야 되겠죠. 분기를 보면 분기도 이게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분기는 일단은 올해는 좀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일본 기업이나 미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 굉장히 참패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그 현대그룹 차가 기아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컨센서스가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올해는 좀 좋긴 한데 주가는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죠. 잡혀있고 이게 악재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악재가 5개인데 실제 얘한테 관계된 악재는 2개예요. 반도체죠. 다 반도체 문제입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 그 다음에 노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노사 타협이 안 되고 있죠. 그게 반도체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문제가 있고 노사 타협이 안 되고 있는 부분. 현대차를 말하는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니까 노사 문제. 요게 해결이 되면서 어떤 뚜렷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지쳐가지고 지친 이 사람들이 물량을 던져줄 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던져줄 때 상승한다는 건 이 평지를 달리다가 딱 꺾여가지고 내려가면 U자형 반등. 자, 피해 원익 포스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포스케미칼은 좀 덜하네요. 일지모틀리죠. 요 보시면 요 뒤에 U자형 요게 나왔죠. 제가 자주 말하는 게 U자형이 나왔잖아. 폭락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팍 터지는 거. 자, 원익 PN이도 오늘 보면 U자형 요렇게 폭등하는 거.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것도 보면 여기가 폭 내려갔다가 팍 터졌잖아요. 여기도 보면 폭 내려갔다 U자형으로 내려갔다가 폭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U자형으로 내려간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U자로 내려갔다 갑자기 폭등해가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지금 평지를 계속 달리다가 이게 여기가 평지로 가다가 갑자기 폭 떨어지죠.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신용 밀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던져, 이 잡주야 그러면서 욕하고 다 던졌는데 그때부터 주가는 폭등이 나오자.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를 신용 밀수자들이 손을 놔줘야 되는데 지금 손을 안 놓으니까 주가는 계속 옆으로 간다. 내용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나 원익 PN이 일지모틀리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잖아요. 크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전기차, 종용주나 장비주의 원재료주의 굉장히 큰 세력, 큰 손이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펀드사들입니다. 얘네들이 크게 전기차 쪽으로 리밸런싱을 투입을 하고 있다. 전기차는 앞으로 당분간 꽤 많은 가파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목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여러분들이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1년에 2번씩 크게 수익을 20%, 뭐 15%에서 20%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종목 뭐 사야 돼요? 모르면은 리밸런싱 막판 단계, 아까 제가 막판 단계면 언제입니까? 언제죠? 요게 10월 말부터 8월 첫째 주가 요때가 사는 구간이고, 여기는 요렇게 하면 5월달 6월달이고 10월달 11월달에 요때쯤에 뭘 사야 된다?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거 있잖아. 코스피 50 레버리지나 코스피 200 레버리지, 평균값으로 가는 거, 이런 걸 사셔도 1년에 상반기에 10%에서 20%, 하반기에 10%에서 20%, 이 정도는 꾸준히 벌 수 있지 않을까, 매년. 근데 매년은 아니죠. 폭락장이 왔을 때는 다릅니다. 폭락은 미국장에서 폭락이 오면 우리나라 폭락장이 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과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하루에 13%대가 3번 이상 오면 연속이든 일주일 상간에 3-4%짜리가 4%짜리가 3-4번 오면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폭락할 확률이 70%에서 90%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주식을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30%, 40% 이상 내려갔을 때 사라. 코스닥 종목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내려갔을 때 사라.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페이지를 중요한데 꼭 시각화해야지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것. 시각화 하시기 바랍니다.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0개에서 60개 정도의 차트 돌려보기. 차트 돌려보기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폰으로 보면 이렇게가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뭐 알 수가 있어요? 차트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차트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차트가 폭등한 차트잖아. 그쵸? 폭등했기 때문에, 와, 이걸 여기서 사는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다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사는 거 미친 거지. 이게 한번 왕창 무너졌으면 사도 되는데,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사놓고 이게 왜 안 가냐고 따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게, 여기도 크게 갔지만, 왕창 무너졌잖아. 무너지니까 올라가잖아. 여기는 정말 많이 무너져야지 가겠죠. 많이 무너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런 데서 사놓고 내 종목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렇게 따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 이 종목 오늘 많이 갔죠? 모은 종목이. 이것도 봐요. 한번 올라갈 때 이렇게 연속으로 와장창 올라갔으면 한번 와장창 무너져야지 크게 가는 거잖아.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옆으로만 거의 갔어요. 그 몇 년 동안. 옆으로 갔으니까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 월봉을 보면 굉장히 못 갔어요. 그쵸? 여기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라왔지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못 가는데 갑자기 터진 거를 보면 얘는 요번에 이걸 뚫어 올리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뚫어 올리러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쵸? 근데 얘도 시간이 7월 말이나 8월 첫째 주까지 저까지 못 가면 그때 언제라도 팔아야 되겠죠. 더 올라갔을 때도 팔 수 있고 밑에 때도 팔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을 두셔야 됩니다. 못 팔면은 다음 상승 구간 1월 달쯤이나 다음 7월 8, 내년 7월 8월 달까지 봐야 돼요. 물립니다. 물리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밑으로. 그런 거까지 계산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못 뚫으니까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잖아. 못 뚫으니까 와장창 무너지죠. 다시 올라가고. 못 뚫으니까 와장창 무너지고 갈 듯 말 듯 계속 걸려 내려오고. 이런 거를 패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고 주식 매도 기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나 다라 다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가나 다라가 다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공부방에는 이 페이지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